거의 꽉 채워 끝날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시노미 시스템 19번째 렉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렉처부터는 우리가 챕터 9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챕터 9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discrete time 시그널과 다르게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다루게 돼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거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discrete time에서 거의 동일한 유사한 개념이 continuous time으로 확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공부하시는데 수월할 것 같고요. 뭐 차이가 없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유닛 임펄스 같은 게 약간 그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와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그 차이는 우리가 이번 강의 시간에 충분히 다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개념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 해당하는 텍스트북 내용은 챕터 9의 9-1부터 9-5까지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 continuous time 도메인으로 넘어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bye to discrete time system 이라고 쓰여 있고요. 뭐 영원히 가는 건 아니고 for a while이에요. 잠시 안녕하기로 할게요. 이 continuous time system 같은 경우는 discrete time system과 대부분 비슷한데 unit impulse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얘가 discrete time 시그널의 discrete time unit impulse고요. 그리고 얘가 continuous time unit impulse인데 얘네가 조금 달라요. 따라서 우리가 이 unit impulse에 대해서 이렇게 definition하고 properties를 새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로 이제 continuous time 도메인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해석이 가능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그리고 렉처 뒷부분에서는 LTI 시스템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볼 거예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discrete time 시그널에서 다루었던 그 LTI 시스템의 성질들을 그대로 continuous time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discrete time signal 시스템 거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discrete time 시스템에서는 입력을 넣어서 출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샘플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싱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우리가 출력을 얻었어요. 이게 discrete time 시스템에서의 신호 처리 방법인데 continuous time 시스템에서는 이거 그냥 컨티뉴어스한 시그널을 그대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속된 시그널들을 그대로 연속적으로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샘플링, 리컨스트럭션이 필요 없이 바로 입력, x of t가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y of t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discrete time 시그널과 시스템과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continuous time 시스템의 한 가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ontinuous time domain, continuous time 시스템을 다룰 건데 그러기 위해선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입력 신호, 즉 continuous time signal,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아날로그 시그널의 종류를 조금 분류를 해보고자 해요. 사실 종류야 뭐 무궁무진하겠죠. 이렇게 그린 것도 아날로그 시그널이고 이렇게 그린 것도 아날로그 시그널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한 아날로그 시그널들을 좀 분류를 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게 돼요.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infinite length를 갖는 아날로그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길이를 갖는 아날로그 시그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t축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 앰플리튜드라고 해볼까? 무한하다라는 거는 좌측으로도 무한하고 우측으로도 무한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사이너소이들도 무한한 시그널이고 이런 펄스도 무한한 시그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으로부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하나는 뭐냐면은 양방향으로
쭉 무한히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infinite length 시그널을 다른 말로 two-sided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양방향으로 무한히 뻗어나간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 뭐 그림이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이거 주기신호잖아요. 두 개가 주기신호란 말이에요. 제가 그린 의도는 주기신호를 그린 거예요. 이 주기신호는 무한한 랭스를 갖는 시그널이에요. periodic 시그널은 무한 신호에 속해 있겠죠. 하지만 무한 신호가 periodic 시그널이다라는 것은 성립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주기 함수는 무한 신호다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신호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실용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위치를 어떤 시점에 딱 누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이너소이덜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혹은 그 순간부터 피리어딕 시그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 뭐 0초부터 내가 눌렀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전에는 0이었어요. 아니면 펄스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점에 이 신호를 생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시그널은 그 시점 이전에는 0이고 그 시점 이후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infinite length 시그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two-sided 시그널이라고 불렀죠. 왼쪽 오른쪽으로 쭉 형성된다 그래서. 근데 그와 반대로 지금 보시는 시그널은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one-sided 시그널이에요. 사실 얘도 infinite length를 갖는 시그널 중에 하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two-sided 시그널은 좌우로의 인피니트였는데 이건 한쪽 방향으로만 인피니트예요. 어쨌거나 그래도 얘는 인피니트 시그널 중에 하나죠. 인피니트 랭스를 갖는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one-sided 시그널 얘도 인피니트 랭스를 갖는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이런 시그널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유니스텝도 있죠. 이렇게 유니스텝 이런 애도 인피니트 시그널, 원사이드 시그널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면 뭐죠? finite length 시그널이에요. finite length 시그널. 자, 예를 들어서 스퀘어 펄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 있는 애일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생겨 있거나. 자, 요거 어떻게 만들까? 뭐 뒤에서 보겠지만 뭐 예측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훅 생기는 애를 유니스텝으로 만들죠. 그러면 어떤 시점에 확 없어지는 애는 마이너스 유닛 스텝을 이용하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t축에 대해서 조금 이동은 따로따로 해줘야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finite length 시그널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사용한다기보다 우리가 고려를 해 주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발전된 게 이제 유닛 임펄스예요. 뭐 유닛 임펄스라고 해도 되는데 요거 델타 t 이 델타 t는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값을 샘플링하기 위해서 이 델타 오브 n을 사용을 했었는데 자 컨티뉴스 타임 시스템에서도 컨티뉴스 타임 도메인에서도 샘플링하기 위해서는 이 델타 펑션 임펄스 시그널이 필요해요.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른 부분은 뒤에서 충분히 우리가 같이 다룰 거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로 다루게 될 Continuous Time 시그널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정리를 해봤고 사실 이렇게 내용을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머지 강의 내용에서 내용을 다루면서 다양한 종류의 Continuous Time 시그널들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이 아날로그 시그널들 Continuous Time 시그널들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다뤘던 다양한 종류의 시그널들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눈에 한번 익혀두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이 예시 슬라이드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첫 번째 예시는 그 infinite length 시그널인데 그 중에서도 two-sided 시그널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two-sided 시그널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 축으로 무한대 시간으로 쭉 뻗어나가는 시그널인데 가장 간단한 거 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이너소이덜 시그널이 아주 좋은 예시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xt는 10 코사인 200 파이 t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그려질 건데 이 시그널이 two-sided 시그널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스퀘어 웨이브 그러니까 펄스로 구성된 주기 함수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two-sided 시그널 중에 한 가지 예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원사이드 시그널의 이그젬플을 볼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시점부터 신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가 0보다 큰 순간부터 신호가 생성이 된다면 t가 0보다 작을 때 전부 이 신호들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0, 0, 0의 값을 갖다가 t가 0보다 커지는 이 순간들부터는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겠죠. 얘를 우리가 원사이드 시그널이라고 부르고요. 얘도 인피니트 랭스를 갖는 시그널이겠죠. 왜냐면은 인피니트 타임 쪽으로 무한히 뻗어 나올 테니까요. 사실 실제로는 매우 많은 케이스들의 신호들이 이와 같은 형태죠. 아주 과거부터, 태초부터 나오고 있던 시그널들을 우리가 얼마나 다루겠어요. 어떤 특정 시점부터 신호가 생성되었다. 이 신호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자라는 게 우리 생활에 훨씬 더 실용적인 이야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의 대다수는 원사이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피니트 랭스를 갖는 시그널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 시그널들은 어떻게 만들까? 우리가 discrete time 시그널, discrete time 시스템을 다룰 때 충분히 생각을 해 보았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서 봤던 two-sided 시그널, 뭐 코사인이나 뭐 펄스나 그 스퀘어 웨이브나 거기다가 이 유닛 스텝을 곱해주면 돼요. 유닛 스텝 펑션.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는 유닛 스텝 펑션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죠. 얘는 0보다 n이 작을 경우는 0이었고요. n이 0보다 작을 때는 0이었고 써봅시다. 0이었어요. 언제였냐면 n이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었어요. 이러한 형태인데 요거 continuous time 도메인으로 가져오면 그냥 n 대신 t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거지.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확 올라가서 쭉 생기는 애예요. 그럼 이제 동일한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 차이라 그러면 좀 그렇다. 두 가지 차이. 뭐냐면 얘는 당연히 디스크릿이고 얘는 컨티뉴어스고 이게 가장 큰 차이일 거고 다른 하나는 위에서는 n이 0과 같을 때도 1이었는데요.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은 정의가 안 돼 있죠. 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책마다도 정의가 조금 달라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텍스트북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던 것 같은데 또 어떤 텍스트북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텍스트북이에요. t 이꼴 0일 때는 유닛 스텝은 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텍스트북마다 정의가 다르잖아요.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좋게 생각하면 뭐냐면 t 이꼴 0일 때의 유닛 스텝 값은 우리가 그렇게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어디 다른 책에서 다르게 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을 돌아와 보면 이 원사이드 시그널은 유닛 스텝을 어떤 신호에 유닛 스텝을 곱해주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 유닛 스텝 펑션은 우리가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 다루었던 그 유닛 스텝 펑션과 동일하게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final length를 갖는 시그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inal length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구간에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어떤 특정 시점부터 나오는 시그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했냐면 유닛 스텝 펑션을 사용을 했죠. 자, 그러면 어떤 특정 시점부터 사라지는 애를 만들기 위해서도 유닛 스텝을 이용을 해주면 돼요. 단 부호가 반대여야겠죠. 유닛 스텝을 그러니까 특정 시점부터 신호가 생성되는 유닛 스텝이 플러스였다면 특정 시점부터 신호가 사라지는 유닛 스텝은 부호가 그 반대인 애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 아래에 스퀘어 펄스 시그널을 생각을 해볼게요. t = 2부터 신호가 나와요. 다행히 크기가 1이네. 그러면 그냥 유닛 스텝을 써주면 될 거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애는 얘가 될 거예요. t = 2부터 1이 나오게 되다가 갑자기 t = 4부터 사라져요. 그러면 부호가 반대인 유닛 스텝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만 이해하셨으면 요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 RL 시그널을 한번 봐볼게요. 사이너소이들 시그널인데 어떤 특정 구간에만 있어요. 자, 사이너소이들 시그널 얘를 일단은 써볼게요. 얘는 어떻게 쓸까? x of t는 일단은 진폭은 확인이 돼요. 10이에요. 앰플리튜드는 10이고 요거 정확한 오메가랑 파이를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 그래서 그냥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이너소이드에다가 어떤 걸 곱해줘야 되냐면 유닛 스텝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형태를 곱해줘야 돼요. t = 0부터 나오니까 유닛 스텝 그냥 t로 구성된 유닛 스텝 그리고 거기에 빼기 유닛 스텝이고 t-3 이런 애를 곱해주게 되면 얘는 0과 3 사이에서만 1을 갖는 애니까 얘와 이 사이너소이덜 시그널을 곱해주면 이렇게 특정 구간에만 나오는 사이너소이덜 시그널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닛 임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유닛 임펄스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 유닛 임펄스는 un 이렇게 썼었고요.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n = 0일 때, 이때만 1의 크기를 갖는 애였죠. 요런 애가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의 유닛 임펄스였어요. 자, 요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이 말이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개념 중에 이 오른쪽 접근 방식을 이용을 해서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유닛 임펄스를 찾아볼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두 합치게 되면 유닛 임펄스의 성분들을 모두 합치게 되면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 왼쪽 부분을 봐볼게요. 자, 일단 델타에 요거 델타지. 델타에 이렇게 델타 t가 있는 형태로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델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일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요 오른쪽 요 가운데에 그래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동일하다라기보다는 얘가 이 형태의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요 넓이가 아니라 폭이라고 해야 되나? 폭. 요 값. 얘가 2 델타예요. 그리고 높이. 얘가 되겠죠? 얘는 2 델타 분의 1.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 즉 이 면적이 나올 건데 이 면적이 1이라는 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쭉 하면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discrete time 시스템에서 생각했던 이 유닛 임펄스의 정의와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져야 되는 궁금증은 뭐냐면
델타는 도대체 얼마냐라는 거죠. 이런 델타를 갖는 델타 t도, 그리고 이런 델타를 갖는 요 델타의 델타 t도, 이런 애도 다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통일된 요 델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우리가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델타 n은요, 어떤 한 포인트에서만 값을 가졌어요. n equal 0에서만. n equal 0.001도 아니고, n equal 마이너스 0.00001도 아니고, n equal 0이라는 이 정말 특정한 이 포인트에서만 값을 가졌던 거죠. 이를 continuous time 도메인으로 좀 확장을 해보면, 우리가 이 비슷한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선 이 델타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한 포인트에서 값을 갖는 우리가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델타 펑션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델타를 0으로 보내주면 이런 델타 펑션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델타 펑션, 유닛 임펄스 펑션이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얘의 값은 얼마일까요? 얘의 값은 무한대여야 해요. 왜냐면은 얘 면적이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가 0이 됐어요. 그럼 높이가 무한대가 되어야지만 면적이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릴까요, 우리가? 그려야지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릴까?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그렸던 거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가로축이 n일 거고요. 0, 1,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1로서 표현을 해줬죠. 얘는 델타 오브 n이에요.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의. 그럼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가로축은 당연히 t축이 될 거고 0, 뭐 여기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능한 값이 있을 건데 0일 때만 값을 갖는데 무한대란 말이에요. 진폭 자체는. 그럼 화살표로 표현을 해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야 될 정보는 얘는 그냥 무한대의 크기만 갖는 게 아니라 얘를 적분하면 면적이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괄호로 이렇게 1을 써서 면적을 표현을 해줘요. 자, 이렇게 우리가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델타 펑션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이러한 형태가 유닛 임펄스,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유닛 임펄스인 것을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좀 정의를 해볼게요. 뭐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좀 인투이티브하게 직관적으로 정의를 해보면요. 자, t equal 0이 아닌 지점에서는 이 델타 펑션은 무조건 0이에요. 사실 이거 우리가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 델타 펑션을 다룰 때 사용했던 개념이요. 동일해요. 자, 요거 t equal 0이 아닐 때는 델타 t는 0이고요. t equal 0일 때는 무한대 값을 갖는데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닛 에어리어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 가져왔던 개념과 동일한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t equal 0일 때의 크기가 무한대다. 그 정도만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유닛 임펄스 펑션을 어디에 쓰나 그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이 유닛 임펄스는 주로 샘플링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일단 위에 그림부터 봐볼게요. 원신호 ft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f of t예요. 자, 여기에 그 폭이 2델타인 이 델타 펑션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이 델타에 델타 붙은 얘를 곱할 거예요. 만약에 이 델타가 밑에 있는 델타가 is very small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사실 ft나 f0나 요렇다고 하면 ft나 f0나 거의 유사해요. 왜냐면 요 값만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이외에는 0이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0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요게 요렇게 근사화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때 우리가 이 델타 얘를 0으로 보낸다라 그러면 델타를 0으로 보낸다라 그러면 이때는 이제 그냥 ft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임펄스 펑션 델타 t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유사한 게 아니라 그냥 ft가 f0가 돼요. 이때는 ft가 f0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t equal 0 이외에는 델타 펑션은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f0 말고는 다른 f 값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f0 성분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t equal 0일 때 면적이 f0가 된다라는 거예요. 면적이 f0. 이 절대값 자체는 t equal 0일 때 값 자체는 무한대겠지만 얘를 적분을 하면 f0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델타 펑션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크기가 1이잖아요. 거기에 f0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국 f0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샘플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델타 펑션을 이용을 해서.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의미의 신호에다가 우리가 델타 t를 곱해주게 되면 얘를 이용을 해서 결국 그 특정 순간의 신호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델타 펑션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샘플링 개념을 조금 더 제너럴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앞장에서는 그냥 t equal 0에서만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뭐 t equal 0뿐만 아니라 t equal 뭐 임의의 t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t 대신에 임의의 시점 t0만큼 이동시킨 애를 델타 펑션에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t equal 0에서만 의미 있는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t 값들은 다 사라지고 t equal 0일 때만 우리가 f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시점 t equal t0에서 값을 샘플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 수식적인 수학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임펄스 펑션의 성질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세 가지는 지금 우리가 다뤘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요거는 묶어가지고 Intuitive Definition of Unit Impulse Function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쓰여 있는 거는 우리가 방금 본 Sampling Property. 네 번째는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다뤘던 내용으로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다시 써보면요. 요 좌변을 다시 써보면요. 좌변을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t0 델타 t 마이너스 t0 dt로 표현이 돼요. 자,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바뀌었을 텐데 ft에서 ft0로 바뀌었는데 요거 뭐냐면 샘플링 프로퍼티죠. t equal t0 이외에는 0이 나오기 때문에 ft 자체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ft0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t 대신에 ft0를 대체해서 써준 거고요. 근데 이 적분은 지금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 ft0는 상수예요. 따라서 얘를 앞으로 뺄게요. ft0 곱하기 마이너스 인피니부터 인피니까지 델타 t 마이너스 t0 dt가 될 텐데 자, 요 지금 표시한 부분 보면 델타 펑션, 즉 유닛 임펄스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정의에 의해서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ft0가 되는 거고 자, ft0가 되어 있었죠. 네 번째 수식 보면. 그래서 이 네 번째 성질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보면 유닛 스텝 펑션이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을 했더니 유닛 임펄스가 나오더라. 그리고 또 유닛 임펄스를 미분을 했더니 유닛 임펄스를 적분을 했더니 유닛 스텝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 프로퍼티죠. 다섯 번째 프로퍼티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뒤에서 볼게요. 이번 강의에서 볼 거긴 한데요.
지금 바로 설명을 하자니 뭐 나중에 설명할 거랑 좀 반복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잠시 놔두고 다른 설명 좀 하다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Continuous Time 시스템의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전장까지는 우리가 Continuous Time Signal, 신호에 대해서 신호의 예시를 봤다면은 이번에는 그 신호들이 입력되는, 들어가는 시스템의 예시를 볼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요와 같이 쓴다면,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호의 입출력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출력이 나온다라는 신호를, 기호를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해요. 그냥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 of t가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이렇게 돼 있고 y of t가 돼 있다 하면 xt가 어떠한 시스템에 들어가서 yt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스템의 example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 딜레이 시스템이 있겠죠. 우리가 xt를 넣으면 xt-td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d만큼 딜레이하는 시스템이 딜레이 시스템이고, 요거는 우리가 discrete time 시그널의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도 여러 차례 봤던 그 시스템의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모듈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example 같은 경우는 입력 x of t가 진폭으로 돼서 나오는 y of t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너소이달 시그널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넣어준 입력이 이 사이너소이달의 앰플리튜드로서 출력되는 신호. 자, 이러한 신호를 출력으로 하는 시스템이 모듈레이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AM 모듈레이터겠죠. 앰플리튜드를 변화시켜 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FM 모듈레이터도 있을 거예요. 프리퀀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준 신호가 프리퀀시를 변화시켜주는 신호로서 출력되는 애를 FM 모듈레이터라고 하겠죠. 뭐 얘도 가능할 거다. 그리고 이 예시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예시는 인테그레이터인데요. 얘는 적분하는 애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우리가 넣어준 신호를 적분하는 애를 인테그레이터라고 하는데, 뭐 뒤에서 한 번쯤은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왜 0부터가 아니냐, 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0부터 적분해도 인테그레이터예요. 그냥 어디서부터 적분하는지는 신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 뿐이고요. 사실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적분을 시작을 하면 지금 현재 시점 t 이전의 모든 시그널들을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좀 제너럴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선 딜레이를 하는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 다루었던 딜레이 시스템과 동일한 거고요. 일단 mathematical definition을 보게 되면 이거 xt를 집어넣게 되면 yt가 나오는 시스템인데, 이 yt는 어떤 애냐? xt 우리가 넣은 애를 td만큼 딜레이 하는 애다라는 거예요. 요거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는 어떻게 될까요? impulse response h of t예요. 이 impulse response 우리가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는 뭐라고 썼었냐면 hn인데, 그거와 그냥 대칭되는 개념인 거예요. 이 h of t는 어떻게 되냐면, 자, h of t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우리가 시스템에 입력으로 유닛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애가 이 impulse response h of t였잖아요. 따라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유닛 임펄스를 넣어주면 출력은 h of t가 될 건데, 얘는 뭐냐면 t가 td만큼 딜레이 되네. 따라서 impulse response는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딜레이 시스템에 어떤 example 신호를 넣어 볼게요. 어떤 example이냐면 이러한 example 신호예요. 자, 딜레이를 1초 시키는 시스템에다가 이러한 example을 넣었어요. 그럼 일단 그래피컬리 보면 1초가 딜레이 된다는 거는 1만큼 딜레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와요.
자,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는 t 대신에 t-1만 대입을 하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t 대신에 t-1을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1초를 딜레이 시키는 시스템의 출력이 되는 거겠죠. 뭐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인테그레이터 적분기를 살펴볼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적분기의 그 적분 범위에 대해서는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지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과목, 이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조금 더 보다 제네럴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적분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인테그레이터의 정의가 될 거예요. 요거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거 잠시 생각을 해보면, 유닛 임펄스의 특징 중에, 유닛 스텝을 미분하면 유닛 임펄스를 얻을 수 있다고 했고, 반대의 경우로는 그 유닛 임펄스를 적분을 하면은 유닛 스텝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유닛 임펄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유닛 임펄스는 이렇게 될 거예요. 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1로서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 다 더할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떤 특정 시점 t까지, 이거 그냥 타우라고 쓸까? 다르게. 더할 건데, 자, 여기까지가 t라고 해볼게요. 여기까지 더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아직 0이죠. 여기까지 더했어요. 아직 0이에요. 여기까지 더해도 0이고, 그런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적분한 값은 1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요거 적분하면 1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와서 계속 더해도, 이렇게 넘어와서 계속 더해도, 이렇게 넘어와서 계속 더해도 계속 값은 1로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서만 면적을 갖고 있으니까. 따라서 유닛 임펄스를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이와 같은, 자, 요거 지우고 t 이꼴 0.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유닛 스텝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유닛 임펄스를 적분하면 유닛 스텝 펑션이 나오고요. 이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하면 유닛 임펄스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으로부터 그대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테그레이터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유닛 스텝이다. 자, 요 유닛 임펄스를 인테그레이터에 넣었더니 나오는 게 임펄스 리스폰스인데, 그 임펄스 리스폰스는 유닛 스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레이터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유닛 임펄스를 적분하면 유닛 스텝을 미분하면 유닛 임펄스다 라는 내용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유닛 임펄스의 특징 중에 하나 남겨놨던 것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앞장에서 그려서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t까지 이렇게 적분을 했다라고 할 때 아직은 0의 값이고요. 여기까지 적분을 했다 그래도 0이고, 요걸 넘어가는 순간부터 1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적분이 돼도 여기 값은 없으니까 1로 유지가 된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유닛 임펄스를 적분기에 넣었더니 유닛 스텝이 나오더라. 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유닛 스텝을 미분을 하면 유닛 임펄스가 나오겠더라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x of t가 인테그레이터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그냥 이제 미분을 하면 되죠. 이렇게 여기 대입하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계산하면 간단하겠죠. 근데 일단은 유닛 스텝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t 이꼴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눴는데, 요거 사실 요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고, 요거는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어떻게 지정을 하더라도. 요거 말씀드렸죠. 아까 등호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애매하다. 뭐 책마다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놨었어요. 뭐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긴 해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적분을 해서 계산하면 이와 같은 애가 출력으로 나오게 돼요. 뭐 간단하죠. 단순 적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테그레이터가 만약에 LTI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렇게 적분을 안 하고 컨볼루전을 이용해서도 출력을 구할 수 있죠. 뒤에서 보긴 할 거예요. 이 인테그레이터는 LTI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서 볼 거니까 아직은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직접 출력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컨볼루전을 이용해도 돼요. 자, 컨볼루전을 이용해서 출력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 이거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 다룰 때 했던 내용인데 입력과 임펄스 리스폰스를 컨볼루전 하면 출력을 구할 수 있다가 LTI 시스템의 특징이었잖아요. 자, 입력은 XT예요. 임펄스 리스폰스는 유닛 스텝이에요. 앞에서 봤죠? 그러면은 출력을 우리가 이렇게 컨볼루전을 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도 괜찮아요. 뭐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자, 물론 사실 우리는 예측하고 있죠. 컨볼루전도 복잡하니까 다른 도메인으로 가서 컨볼루전을 단순 곱으로 계산을 하겠다. 사실 나중에 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더 수월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 그냥 컨볼루전을 해서도 우리가 인테그레이터의 출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적분기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미분기를 봐야겠죠. 대칭된 개념이니까. 디퍼런시에이터를 볼 건데 우리가 디퍼런시에이터의 그 h of t, impulse response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기 입력에다가 우리가 델타 펑션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impulse response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 델타 펑션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 문제가 이거예요. 자, 이 델타 펑션은 이미 미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미분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미분에서 어떤 값이 나온다. 굉장히 큰 값이 나온다. 이거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델타를 그려보면 이 지금 델타 t라고 생각을 해보면 t 이꼴 0일 때 무한대까지 가는 애예요. 얘 자체 적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오는 이미 미분의 적분이라 그랬나? 얘를 미분하면 이미 어마어마한 큰 값을 갖는 미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애인데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뭐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사실 이제 미분의 개념이긴 한데 그냥 뭐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얘를 어떻게 쓰냐 하면 일단 델타에 이렇게 1을 표시를 해주고요. 얘를 우리가 써있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더블릿이라고도 하고 유닛 더블릿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디퍼런시에이터 미분기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유닛 더블릿이 되는 거고 이 유닛 더블릿은 뭐냐면 델타 펑션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x of t를 미분기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y of t가 나올 건데 자, 얘 어떻게 표현할까? x of t와 유닛 더블릿의 컨볼루전이 y of t잖아요. 일단은 얘도 이제 LTI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LTI 시스템이 맞아요. 자, 이 y of t가 나오는데 이 y of t는 어떻게 우리가 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냐면요. y of t는 이렇게 써줘요. 더블릿을 보면 이렇게 1을 써줬잖아요. 여기다가도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 이렇게 원으로 표현된 애는 어떤 애가 되냐면 결국 여기 좀 공간이 좁아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얘는 dt dx xt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게 디퍼런시에이터고 사실 뭔가 막 새로운 개념, 유닛 더블렛도 표현하고 했는데 미분 간단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디퍼런시에이터에 이와 같은 시그널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얘를 미분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수식적으로 우선 접근을 해보면요. 얘를 이렇게 넣어서 미분을 해보는 거죠. 요와 같은 텀으로 요와 같은 텀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얘는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샘플링 프로퍼티죠. t 이꼴 1일 때 이외에는 값의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다가 1을 넣게 되면 t 이꼴 1을 넣게 되면 이 익스포넨셜 텀은 1로 바뀌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두 번째 수식을 이렇게 맨 마지막 수식으로 바꿔서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그냥 수식적으로 접근을 해본 거고 요거를 그래피컬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떤 시그널에 지금 유닛 스텝이 곱해져 있는 시그널을 본 거예요. 어떤 시그널에 유닛 스텝이 곱해져 있는 신호를 얘를 미분을 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입력 신호의 불연속적인 부분의 크기가 뭘 말하냐면 여기에요. 입력 신호의 불연속적인 부분의 크기가 미분을 했을 때 얘의 임펄스로 출력에 나타나게 돼요. 요게 이렇게 출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요거 수식으로 봐보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지금 이렇게 불연속적인 부분이 얘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 우리가 굳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닌데 그래피컬리 보다 보면 좀 재미있는 내용이어서 따로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입력 신호의 불연속적인 부분의 크기가 얘를 미분했을 때 출력의 임펄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Continuous Time 시스템의 이그젬플을 몇 가지 살펴본 거예요. 뭐 딜레이, 인테그레이터, 디퍼런시에이터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이제부터는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LTI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LTI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슬라이드의 타이틀에 쓰여 있듯이 리니어 그리고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에요. 자, 이 LTI 시스템의 특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왜 LTI 시스템을 굳이 이렇게 따로 명명해서 우리가 다루느냐? 이 LTI 시스템에서는 HT, 즉, Impulse Response를 알면요. 어떠한 입력 X of T에 대해서도 얘네 둘을 컨볼루션 하면 출력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컨볼루션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출력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게 LTI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H of T, Impulse Response인데 얘는 뭐였냐면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시스템에 델타 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이 AHT, 즉 Impulse Response다라는 거고요. 이 LTI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타이틀에 쓰여 있듯이 리니어 해야 되고요. and 그리고 타임 인베리언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선 리니얼리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슬라이드 뭔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검은색 굵은 선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제외하고 요거 생각하지 말고 주황색으로 지워진 거,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본 적이 있는 슬라이드일 거예요. 요거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다룰 때 리니얼리티를 사용했던 그 슬라이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 검은색 칠해져 있는 검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주황색으로 지워지지 않았다고 얘네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주황색으로 지워지지 않고 있는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가 각각 뭘 말하냐. 일단 이쪽부터 봐보면요. 얘는 시스템에다가 각 입력을 이렇게 넣고요. 나온 출력에다가 상수들을 곱한 다음에 더한 거예요. 이 i와 또 다른 애, 지금 아래쪽을 볼 건데 입력에다가 각각 알파, 베타를 곱한 다음에 더하고 이 더한 애를 시스템에 넣어서 나온 출력과 얘네 두 개가 같다면 얘는 리니어 시스템이었었죠.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자, 컨티뉴스 타임 도메인에서도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n을 t로만 바꿔주면 동일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전에 사용했던 슬라이드를 가져왔고
n으로 표시된 거 다 지워주고 t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 사용했던 그 리니어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도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다. 어떤 거였냐? 리니얼리티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개념은 어떤 거였냐? 첫 번째로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넣고요. 나온 출력을 각각 알파, 베타 곱해서 더한 것과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먼저 입력에 알파, 베타 곱하고 더한 것을 시스템에 넣어서 나온 출력과 얘네 두 개가 같다면 리니어 시스템이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리니얼리티를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 타임 인베리언스 통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discrete time 시그널 우리가 discrete time 시스템, discrete time 필터 볼 때 사용했던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떤 경우 time invariant 시스템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나눌 건데 원신호를 딜레이를 시켜서 얘를 시스템에 넣어서 나온 출력과 아니면 원신호를 바로 시스템에 넣어서 나온 출력을 딜레이 시킨 애와 얘네 두 개가 같다면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을 때도 동일하다라면, 그러니까 딜레이를 x에 대해서 하고 얘를 시스템에 넣는지 넣는 것과 그리고 x를 시스템에 넣고 나온 출력 y를 딜레이한 것과 같다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고 이 개념이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n을 t로만 바꾸면 우리가 continuous time 시스템이 time invariant한지 time variant한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테그레이터는 LTI 시스템일까요? 아닐까요? 일단 뭐 우리가 앞에서 그 인테그레이터의 출력은 입력과 인테그레이터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컨볼루션하면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 LTI 시스템이라는 건 눈치채고 있겠지만 우리가 리니얼리티와 타임 인베리언스를 확인을 해봄으로써 이 인테그레이터가 진짜 LTI 시스템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슬라이드에서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리니얼리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요거 보면은 일단 입력 두 개의 입력에 알파, 여기는 알파 베타가 아니네. A, B를 곱한 다음에 더한 걸 인테그레이터에 넣은 게 좌변에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A랑 B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써보면 마이너스 부호인데부터 T까지 X1의 타우의 D 타우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T까지 X2 타우의 D 타우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자, 요거 뭐예요? 요거랑 요거 생각을 해보면 인테그레이터에 X1, X2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하면 Y1T, Y2T라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 생각을 해보면 X1T와 X2T를 이렇게 넣어서 Y1T, Y2T를 얻은 거고 각각 곱하기 A 곱하기 B 한 다음에 더해준 애가 되는 거죠. 자, 얘네 두 개 같은 거 확인을 했죠. 따라서 리니얼리티는 검증이 됐어요. 리니어한 시스템이요. 자, 그 다음에 LTI 시스템임을 우리가 확정짓기 위해서는 타임 인베리언스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런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타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t0만큼 딜레이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쓰여질 건데 말이 조금 꼬이긴 했는데 애매하긴 한데 수식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타우 마이너스 t0를 시그마라고 써볼게요. 시그마라고 대체하면 이와 같이 바뀌게 될 거고 이거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 보면 얘와 얘가 같죠. 즉 신호를 딜레이해서 인테그레이션 한 거랑 신호를 출력에 넣어서 신호를 인테그레이션 한 다음에 딜레이 한 게 같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같은 거죠. 따라서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으므로 인테그레이터는 LTI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모듈레이터를 볼게요. 이 모듈레이터는 우리가 앞에서 Continuous Time 시스템의 이그젬플 중에 하나였어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터, AM 모듈레이터를 보게 될 건데요. 이렇게 앰플리튜드에 XT가 들어가는 거예요. 딱 봐도 느낌상 얘는 리니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리니어 하려면 XT에다가 곱하기 A하고 X1이라고 할게요. T 곱하기 2B하고 얘네 두 개 더해서 시스템에 넣어서 나온 출력과 X1T를 그냥 시스템에 넣고 X2T를 그냥 시스템에 넣어서 나온 Y1T와 Y2T를 여기다가 곱하기 A 곱하기 B 한 다음에 더한 애와 같아야 되는 게 리니얼리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위에 케이스부터 봐보면은요. 얘가 될 거예요. 여기 사실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CT가 돼야 돼요. 요게 요걸 뭐라고 쓸까? 그냥 동그라미라고 할게 아니 뭐라고 할까? 그냥 A라고 할게요. 라지 A. 겹치네. 라지 X. 얘가 라지 X예요. 요거 지금 조금 노테이션이 잘못됐어요.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CT가 붙어야 돼요. 요렇게가 요 X가 돼요. 그리고 요 A를 Y라고 해보면 요것도 조금 잘못됐는데 요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요. 다 지울게요. 요거 잘못됐어. Y는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라지 A x1t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b에 a 플러스 x2t 코사인 오메가 ct. 자, 이게 y예요. 요거 순서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i와 이 i가 같아야지만 리니어한 건데 딱 봐도 다르죠. 딱 봐도 달라요. 따라서 얘는 리니어하지 않아요. 일단은 LTI 시스템이 아님을 확정을 지었는데 타임 인베리언트 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입력을 딜레이 한 거예요. 넣었어요. 자, 근데 얘는 다시 생각해보면 코사인 오메가 CT에 T도 있는데 여기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죠. 얘네 두 개가 같으려고 하면 요 오메가 CT 요 부분도 오메가 CT T-T 제로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모듈레이터는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컨볼루전. 얘는 리니어하대요. 그러니까 리니얼리티가 여기서도 성립이 된다라는 건데 컨볼루전에서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자, 일단은 컨볼루전에다가 이러한 애를 입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x1t 플러스 bx2t와 얘와 ht를 컨볼루전 한 거예요. 요거죠. 요렇게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거는 사실 컨볼루전의 데피니션이죠. 정의예요.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게 돼요. 왜 이렇게 나오게 되냐? 요거 반 나오게 되는 거고 A 상수니까 앞으로, B도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봐보면 요거 뭐죠? X1T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H와의 컨볼루전이 된 거예요. 얘는 그러면 Y고 얘도 마찬가지로 Y. 그래서 Y2T, Y1T로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이와 같은데 그럼 Y1T는 뭐냐? Y1T는
x1t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나온 컨볼루전 출력 값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y2t는 동일하게 생겨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요 첫 번째 수식은 뭐냐면, 첫 번째 수식은 각 입력에 A와 B를 곱하고 더한 다음에 얘를 시스템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수식은 뭐냐면, 각 입력을 이미 시스템에 넣어서 컨볼루션을 한 출력과 걔에다가 A, B 곱한 걸 더한 애예요. 얘네 두 개가 같다라는 게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따라서 컨볼루션은 리니어하다라는 걸 우리가 입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convolution is linear가 이 슬라이드의 타이틀이 되는 거죠. 컨볼루션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가능하죠. 뭐 결합 법칙도 가능해요. 우리가 discrete time domain에서 이미 다 분석을 해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략히 슥 넘어가 볼 건데요. 일단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 지울 거고 요거 지울게요. 똑같은 거 반복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올 수가 있는데, 자, 컨볼루션 정의에 따라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걸 t-타우라고 표현을 해보면 뭐 당연히 d 시그마는 마이너스 d 타우가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써보면 이와 같이 될 거고요. 요거는 뭐냐?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자, 원래 이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더라.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 이건 뭐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거니까 별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컨볼루션이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걸 볼 건데요. 원래 슬라이드에 수식이 써 있긴 했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냥 제가 지우고 필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자, 요런 WT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입력을 이미 딜레이를 시킨 애를 시스템에 넣은 거죠. 그러면은 얘 그 WT는 어떻게 나오냐면 xt-t0와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 HOT를 컨볼루션 한 건데, 자, 그러면 얘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t 타우 마이너스 t 제로 그리고 곱하기 h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타우 마이너스 t 제로를 시그마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시그마 곱하기 h t 마이너스 t 제로 마이너스 시그마로 될 거고 여기는 d 시그마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요거 생각해보면 t 대신에 t 마이너스 t 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요거 어떻게 되냐면 y t 마이너스 t 제로가 되는 거죠. 얘와 얘가 같다. 즉 딜레이를 한 애를 시스템에 넣어서 나온 출력과 아니면 출력을 그냥 바로 입력을 넣어서 얻은 출력을 딜레이 한 애와 같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은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가 되는 건데 이 시스템이 뭐냐면 지금 컨볼루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볼루션이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번 강의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전에 그 임펄스를 다룰 때, 유닛 임펄스를 다룰 때, 샘플링 프로퍼티라는 걸 다뤘었어요. 샘플링 프로퍼티라는 건 뭐였냐면, 어떤 시그널에 유닛 임펄스를 곱해주게 되면, 그 시그널의 어떤 값을 우리가 샘플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첫 번째 수식 같은 경우 보면, t equal t0 이외에는 아무 의미 없는 값이 되기 때문에, ft 대신에 우리가 ft0를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곱하는 거 말고요. 어떤 신호와 유닛 임펄스를 곱하는 거 말고 컨볼루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컨볼루션을 하면
여기 쓰여 있듯이 원신호가 나온대요. 어떤 신호와 유닛 임펄스를 컨볼루션 했더니 원신호가 나오더라.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직관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럼 이걸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 자, 일단 XT랑 델타 T를 컨볼루션 해 봐야 되는데, 자, 요거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거예요. XT.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요건 정의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타우의 xt 마이너스 델타, 아니 xt 마이너스 타우, 그리고 d 타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샘플링 프로퍼티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x 타우가 아니라 델타 타우 xt 마이너스 델타는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타우 이꼴 제로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얘 보면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다 쓸 수 있죠. 마이너스 0. 타우가 제로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얘 다시 써보면 델타 타우 곱하기 xt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이용을 해서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타우 곱하기 xt d 타우가 되는 건데, 이 t는 타우랑 무관한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적분기에서는 상수로서 고려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타우의 d 타우인데, 정의에 따라서 얘는 1이기 때문에 결국 xt가 되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xt와 델타 펑션을 컨볼루션 하면 xt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좀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냥 함수의 델타 펑션, 유닛 임펄스를 곱해주면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건데, 곱하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을 하면 원신호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ontinuous Time 도메인을 Continuous 도메인 시그널을 처음 다뤄보았고요. 앞으로는 계속 이제 주로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시스템 해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한 5분 늦게 시작해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뭐 오전에 회의 있을 일이 잘 없어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 얼추 딱 맞춰 끝낸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